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켓에 물건이 없다기보다는 손님들, 특히 한인 바이어분들이 찾는 지역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매물들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더 매물들이 없어 보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자율이 높아서 바이어들의 트래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 캘리포니아 부동산 평균 거래 시기, 즉 마켓에 매물이 나와 에스크로로 들어가는 기간이 53일인데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학군도 좋고 안전하고 또 교통도 괜찮은 지역은 현재 평균이 28일밖에 되질 않아요. 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확 거래 시기가 빠르다는 거네요. 기간으로 따져보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대개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 두 번째, 부동산 이자율이 낮을 경우, 세 번째, 경기가 호황이고 개인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네 번째,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경우, 마지막 5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세제 혜택이 완화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케미 부동산의 케빈 킴. 안녕하세요. 셸리 문입니다. 2024년 3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쉘프로님, 그래도 오늘 저보다 경력이 더 많으시니까 요즘 분위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20년 동안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요즘 같은 상황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경험을 되살려서 한번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 한번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랜 필드 경험과 현재 상황을 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크게 첫 번째로 보여지는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 마켓에 매물이 없는 거죠. 요즘 손님들이 뭘 좀 찾아봐 달라고 하시면 찾아드릴 물건이 너무 없어요.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켓에 물건이 없다기보다는 손님들, 특히 한인 바이어분들이 찾는 지역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매물들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더 매물들이 없어 보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자율이 높아서 바이어들의 트래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2023년도 이자율이 고공행진했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 역대급으로 주택시장이 수요했었잖아요. 그랬죠. 2022년 하반기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된 것은 여러 번 제가 유튜브로 언급해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집을 사기 위해서 기다렸던 바이어들이 하나둘 쇼핑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렌트 기간도 끝나가고 그렇다고 렌트비가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자율 낮아지기만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아, 이런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오고 있다.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제 손님 중에 몇 분은 렌트비가 또 올라가고 있어서 이젠 안 되겠다. 어떻게든 집을 사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의 문의 전화가 좀 있었거든요. 예전과 비교해보면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집을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요즘 현상인 것 같아요. 아, 단순히 마켓에 매물이 없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요즘은 어플이나 웹사이트 등 매물 정보를 너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특히 더 매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 매물이 적게 나온다기보다는 나오면 바로바로 나가기에 더 매물이 적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 캘리포니아 부동산 평균 거래 시기, 즉 마켓에 매물이 나와 에스크로로 들어가는 기간이 53일인데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학군도 좋고 안전하고 또 교통도 괜찮은 지역은
현재 평균이 28일밖에 되질 않아요. 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확 거래 시기가 빠르다는 거네요. 기간으로 따져보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기간이 이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마켓 분위기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마켓 분위기가 이상한 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괜찮다고 하면 최소 5%에서 10%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게 작년 말에 올해 주택 가격을 예상할 때 가격이 내려가진 않아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부동산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팬데믹 때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과 상담이나 매매 계약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까요? 예, 포인트를 딱 한번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대개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 두 번째, 부동산 이자율이 낮을 경우, 세 번째, 경기가 호황이고 개인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네 번째,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경우, 마지막 5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세제 혜택이 완화되는 경우. 캐프로는 위에 5가지 중에 요즘 상황에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최소 2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정도. 좀 자신 있게 답을 하셔야죠. 대충 찍지 마시고. 오늘 캐릭터가 약간 또 선생님 모드가 나오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위에 언급한 5가지 중에 2가지만 해당돼도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굉장히 무서운 게 바이어들은 이럴 때 딱 2가지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켓에 뛰어드는 분과 나중을 기약하고 빼시는 분이 있죠. 맞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아시네요. 요즘 희한하게 이자율도 내려간다고 하고 경기도 안정되어 있다고 하고 부동산이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주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가슴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가격이 조금이라도 안정돼서 저희 손님들이 좀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손님들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손님들께 맞는 플랜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손님에게 맞춤형 플랜을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손님의 인컴, 현재 페이하고 있는 렌트비, 자녀들의 학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전부 세세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의 전체적인 파이낸셜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잘 의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님들과의 교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이 집은 무조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사는 것이니 바이어분들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너무 이자율에 포커스하지 마시길 바래요. 1, 2년 사이에 이자율은 괜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분명하니까 얼마든지 제 융자로 이자율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6.5%로 50만 불을 융자한다면 매달 모기지는 3,100불 정도이고요. 같은 금액을 5%로 재융자한다면 매달 모기지는 2,620불 정도이니 거의 500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는데 렌트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지만 모기지는 시간이 지나가도 같은 금액을 내고요. 심지어는 원금도 지속적으로 갚아지고 있다는 거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2024년 현재 부동산 상황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쉴프로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꼭 어려운 것만 부탁하시네요. 요즘 전 번아웃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만약에 올해 꼭 직장만을 원하신 분들은 절대 번아웃 되지 마시고요. 목표를 이루실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번아웃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늘 외치는 캐치프레이즈 한번 해볼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아래 자막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혼자 살기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콘도를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세요. 바이.